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요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세 계약 하시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거란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툭하면 사업 지연,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요거랑 요거랑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 신분증,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신고, 잔금 및 이사 후에는 권리관계 확인하고 전입신고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렇게 다 써져 있거든요. 일단 이게 취지는 좋아요.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전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교육이 돼야 돼요. 고등학교 때 교육을 하고 시험을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외워야 돼요, 사실은. 다 이제 인정하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거를 교육을 시키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왜냐면 이게 사고가 나잖아요. 월세면 모를까 전세면 사고가 나는데, 이제 와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약간 혼돈 있으신 것 같은데, 만드시는 분들이 과연 이 빌라의 전셋집을 얼마나 구해보셨는지 약간 의아한 게, 여러분 그 전셋집 구할 때 몇 군데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상가주택, 다가구에 월세 구할 때 제가 본 집이 10개가 넘거든요. 왜냐면 돈을 아끼려고 구하는 거잖아요. 10개 넘게 보고 겨우겨우 구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 게 그때 집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거 딱 한 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보는 집마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개사님이랑 임대인이 다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중개의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좀 반응이 있냐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다 하면 임대인이 물건을 자기한테 안 준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임대인이 있는데 중개사 몇 군데 내놨는데 중개사 한 곳에서 이런 표를 들이밀어요. 요새 이게 나온 건데 국토부에서 나라에서 하자는 거니까 임차인분이 안심할 수 있게 다 이거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빨리 물건 달래요. 그냥 계약하겠다고. 그럼 세상에 어느 임대인이 이걸 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집이 2억 5천인데 전세가 2억 4천. 좀 심한 데는 막 집값이 1억 2천인데 1억 4천에 전세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인분들이 바보겠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다 확인을 안 했을까요?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건 지지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기 교육에 도입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달달 외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런 거 전에 지금 보면은 전세 사고가 터지면은 임대인 탓만 하고 임차인한테 우리가 도와줄게란 이런 각만 잡지 말고 시장 자체의 수급을 해결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임대인만 이렇게 혼내려 그러고 임차인은 타이르려 그러면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요. 물론 이거 제가 판단할 문제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국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공공기관이 계시다면은 지역주택 때문에 상처받고 망한 분이 많은지 지역주택조합으로 마음에 들게 내 주택을 소유하게 된 분이 많은지 조사를 해보세요. 쉽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 민주주의라면서요. 다수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투표 결과에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돼도 어쩔 수 없는 게 다수결 때문이잖아요. 요거 지역주택조합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회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해서 정말 저렴하게 좋은데 좋은 단지 집을 샀다는 분이 많으세요? 아니면 거꾸로 저랑 대화한 분들처럼 지역주택조합에 모르고 가입했다가 정말 생지옥을 경험하는 분이 많으세요? 아니 이거 없애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역주택조합을 손본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얘는 전세시장의 수요 공급을 맞춰주면 되고 아니면 하다 안 되면 국가에서 지어서 국가가 전세를 공급을 하든가요. 아니면은 이거 여러분 이거 손본 적 많아요.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손본 게 처음이 아니라 여태까지 제도 개선을 계속 했어요. 보세요. 그간 제도 개선했지만 현장 정착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말이에요, 똥이에요. 현장에 정착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구조 자체가 사기 쳐먹기 딱 좋거든요. 완벽하다니까요. 남의 돈으로. 아니 여러분 조합이 있잖아요.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원들은 남이에요. 난 땅도 없어요. 조합을 모집을 해서 돈을 받아서 내가 시행 대리를 해요. 돈을 마음껏 쓰고 회계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파산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번에 제가 기사 떴을 때 한번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분은 처벌을 받았어요. 왜냐 그 사람은 정말 대놓고 악질짓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처벌받기 딱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처벌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재판이 지지부진한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고 거의 다 지금 소송 걸려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정착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자 A씨는 3년 전 3,500만 원을 내고 딱 요 정도거든요. 아니면 7,000, 8,000 요래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가입을 했다. 그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역세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이 혹했다 뻔해요. 이거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2년이 지났지만 A씨가 가입한 조합은 구청에서 정식 설립 허가조차도 받지 못했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땅 역시 30%. 이거 몇 프로 사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95% 사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거 못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거의 어려워요. 거의 땅 주인 수가 적거나 아니면 싸거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땅이면 모를까 이거 어려울 거예요. 구청에는 건축 계획도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한 것과 달랐다. 이래도 처벌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A씨는 조합원 탈퇴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자, 여러분이 조합을 대신하고 있는 조합의 어떤 시행 대리인이에요. 탈퇴시켜줄 것 같아요. 이게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탈퇴 안 시켜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냐? 딱 알려드릴게요. 3,500 물려있죠. 3,500 이미 날라갔을 거예요, 아마. 3,500 받았죠. 그 다음에 이 다음 분납 금액을 통보를 해요. 3,500 다음에 한 1,500, 2,000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것도 지네끼리 계산을 합니다. 딱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얘기를 해요. 2,000을 더 내라. 안 내면 너희 조합원 집이 끝나는 거다. 네 3,500을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2,000을 더 내야 네 조합원권이 유지가 된다. 둘 중에 하나야. 2,000을 더 내던지 아니면 3,500을 날리던지. 이게 그냥 당하는 사람 입장 돼보시면은 도둑이 따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도둑이에요. 이 3,500은 시행 대리인이 거의 써버립니다. 이거 사업 가겠어요? 아니 이걸 뭘 손을 볼 건데요. 정말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런 기사를 영상으로 다룰 일이 또 안 나올까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가 또 안 나올까요? 아무리 손을 많이 본다고 잘 본다고 이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모아주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은 맞는데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구조는 손조차 되지 않으면서 계속 개선한다, 도와준다, 처벌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또 처벌받으면 그거 기사로 띄우고 그 개선하면 개선한 거 기사로 띄우고 근데 계속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없애야죠. 아예 전세 제도를 없애든가요. 다 월세로 살게 하면 되잖아요. 최소한 월세로 살면 사고는 안 터지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뭐라고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세에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집주인들은 세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고, 임차인분들은 집을 사면 세금 내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아무도 집 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전세 제공을 못 하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국가가 전세를 제공하시든가 아니면 전세 계약 자체를 막아버리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공급을 해주든가요. 그런데 수급 자체, 시장의 구조 해결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계속 임대인들 일부를 처벌하고 전세 사기라는 단어랑 애매하게 섞어서 기사를 계속 내면서 임차인분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시면서 피해를 당하면 뭔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돈을 물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자체를 개선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궁금해요.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뭔가 큰일 나나요? 전 왜 이상한 생각이 들죠? 지역주택조합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이 법 자체를 폐지하면 주택법에 들어있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옛날에나 하던 거잖아요. 회사원들끼리 모여서 만들고 그 지역에서 모임 만들어서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집을 짓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건 편해요. 모이는 건 편하는데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로 이 모임분들이 담합이 안 되고 이분들이 아파트 시행 경험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이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욕심과 투기적 성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A, B를 봤을 때 누가 끼어들어서 이 욕심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려가지고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시행 대리사나 시행 대리인의 완전 그냥
이 쌈짓돈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3,500씩 냈잖아요. 이게 한 100억, 200억 모이거든요. 이게 돈이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다 써버렸대요. 그리고 이거를 잘못 처리하면 그 사람은 감방에 가지만 여러분 돈을 못 돌려받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세입자가 돈을 날렸는데 전세 보증금을 물어줬다. 국가가 대신 변상해줬다. 국가가 대신 소송에서 싸워서 이겨줬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심해. 우리가 많이 알려줄게. 그리고 임대인들 우리가 처벌할게. 이건 알겠는데 임차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이거 아니에요. 자기의 보증금 돌려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돌려주게 하시든가 전세 수요를 없애시던가 공급을 더해주시던가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지금 죄송하지만 시장 이전에 시장을 아예 죽여놓으셨잖아요. 시장을 운영할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국가가 일부분 책임져 주는 게 맞아요. 시장의 제 기능을 완전 죽여놓은 것도 국가니까 이 피해자나 전세 시장의 수급 자체도 국가가 나서서 조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법 믿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법을 이용하거든요. 무슨 법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을 맞추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대놓고 사기성이 짙은 건 없애면 되고 이걸로 만족하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없애고 이거는 국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수급을 해결해 주시든가 공급을 해 주시던가 전세 계약 자체를 안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 띄이잖아요. 그러면 플랜이 완전 뭉개져 버려요. 뒤로 쭉 당겨진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아기 낳고 이렇게 가정 꾸리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걸 알아갈수록 저는 이게 사회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의 영상을 찍었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